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학급판에다가 그냥 여러 개를 막 끼워서 방향도 돌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수정을 안 시키고 그냥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 하중을 걸어서 해보면 원하는 부분들이 안 나와요. 직접효과 간접으로 제가 분류시키는 건 뭐냐면, 직접은 내가 하중을 거는 로프를 직접 확보 지점에 연결했을 때를 직접 확보 지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간접은 확보 지점에다 뭔가를 별도로 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를 다시 걸고 컨트롤한 로프를 거는 거를 우리가 간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후방연결, 전방연결, 이거 우리 백사이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뒤쪽으로 강하게 연결시키는 거, 앞쪽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서 구조를 했다가 확보 지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보 지점은 뭐 항상 추락 방향, 이 요구자 있는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절벽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사전 텐션을 줘서 전체 시스템들의 꼬임이라든가 특히 매듭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연결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틀어 나가냐 이쪽 방향으로 틀어 나가냐에 따라서 로프의 꼬임이나 확보 지점의 장비들이 어떤 서로 꼬이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확보 지점 간에 다중 확보 지점을 했을 때는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균등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냥 균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방향으로 그냥 당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자가 있는 방향으로 지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추락 방향으로 일직선 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맞춰서 이게 이 다중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메인 확보 라인 각각의 독립적인 부분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가 확보판에 동시에 끼워줘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잘 운영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계속 이 확보판이 제자리에 많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하는 사람이 계속 요동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별도의 지점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물론 카라비너는 세 방향으로 걸리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세 방향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중을 받는 거, 게이트 방향으로 하중이 받게끔 만들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다중 확보 지점보다는 단일 확보 지점이 훨씬 좋기 때문에 단일 확보 지점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확보 지점은 어제도 했지만 단일 확보 지점, 다중 확보 지점으로 나눠지고요. 다중 확보 지점은 이렇게 분배, 공유, 구종이라는 분류를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났어요. 지금 이게 단일 확보 지점의 유형이죠. 단일 확보 지점. 하나의 확보 지점을 통해서 확보 지점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분배가 시작되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스트랩을 이용해서 할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삼각형의 하중이 걸 때는 반드시 핑링크를 써야 되고 링크를 써야 되고, 만약 카라비나를 사용해서 할 때는 저런 형태로 하죠. 지금 확보 스트랩이 강도가 NFA 기준 몇 K라고 했죠? 45K이에요. NFA G등급을 나온 확보 스트랩은 45K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확보 지점보다 강하게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이 스트랩은. 그리고 겉스위치를 저렇게 겉스위치를 끼워서 하더라도 강도가 약 34K 이상이 나와요. 저런 거는 아예 NFA 기준으로 구조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중 확보 지점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저렇게 우리가 확보 지점들을 분할시켜서 하는데, 지금 전체 각도, 이 각도는 90도 이내라 그랬죠. 길이는 얼마? 30cm를 넘지 않게끔 조절하는 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충격파 때문에 그렇다. 저거는 다중 확보 지점 중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다시 말해서 앞에다가 매듭을 하지 않고 슬링을 그냥 꼬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지금 콜라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퀄라이징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힘이 걸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일에 30cm를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듭이라도 해서, 예, 물론 강도는 떨어지겠지만 매듭을 해서라도 충정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다중합보 지점 중에서도 앞에 부분에 매듭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 예, 고정 시스템 합보 지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슬링으로 앞에 부분을 매듭 친 거, 어제 매듭 중에 테이프로 하는 매듭을 이걸 이 합보 지점 하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뭐 스릴 풀트는 이제 다 아시죠? 우리가 변동합보 지점을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상태로 이게 끝이라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고정을 시켜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테이프 슬링이 이렇게 길 경우에는 매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슬링을 갖고 다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긴 걸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야지만 합보 지점의 굵기나 상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반하는 사람들은 내가 맞는 길이만 가져가면 돼요. 왜냐면 루트상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를 테이프 매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이프 매듭, 물 매듭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끝과 끝을 연결하는 거죠. 그죠? 옥매듭과 옥매듭을 따라가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길 때는 뭐예요? 우리가 프로스트 버전이라고 그러죠. 제 패턴 보세요. 저는 절대 안 나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프로스트 버전이라고 해요. 중간에 매듭해서 매듭되는 거. 뭐 이 매듭의 위치는 뭐 안쪽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바깥쪽으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꼬아서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분배점이죠. 근데 여기를 내가 해서 매듭을 짓는다면, 옥매듭으로 만드신다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당겨줘요. 세 개로 하게 되면 세 개가 되는데, 보통 세 개부터는 뭐가 되냐면, 세 개부터는 가운데 게 팽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듭의 위치를 가운데 놔요.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고정시키면 가운데 걸 풀어도 일단 괜찮아요. 그래서 하중을 받은 상태에서도 살짝 풀고 조절을 해서 가운데에 힘을 받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되고요. 저 매듭은 이 합보 지점은 보시게 되면 볼 라인과 시트 밴드가 두 개가 된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그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뭘 통해서 된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 이중고리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길게 만들 때는 이걸 다 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린 다음에 이렇게 빼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당겨와서 쳐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카라비나 거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끊어지게 되면 이제 다 날아가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말뚝매기 해갖고 카라비나로 거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혹시나 절단이 되더라도 이 자체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게끔. 어차피 이거는 뭐야? 한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고요. 지금 저 뒤에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볼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죠. 여기다 고리를 만들고 여기다 고리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게 있고,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고정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다는 거는 얘를 하나의 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냅, 그죠? 스냅으로 해서 그대로 뼈도 잡고 넣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죠. 지금 이게 보울라인의 뒷모습이죠. 뒷모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대감기를 할 때 정면으로 이면으로 보이게 되면 이 방향을 만들기가 잘 헷갈려요. 그래서 뒷모습이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뒷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상태에서 그래서 학보지점 만들고 다중학보지점 만들고.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했던 매듭 갖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빼서 위아래로 만드는 거죠. 위아래로. 그죠? 위아래로 만들고 놓고 다시 빼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드레싱 없이 그냥 좀 할게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카라비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고리 만들고 살짝 만들고 걸고 마찬가지 말뚝매기로 또 걸고 이 상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내가 위치를 잡고 이거는 조절이 쉽잖아요. 그죠? 조절이. 네. 그 상태에서 한 포인트에 학보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 다들 할 줄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뒤에 꼬랑지를 남길 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꼬랑지를 남겨서 이거를 묶을 때는 얘를 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분을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고 똑같아요. 잡았죠. 그 상태에서 묶고 얘는 돌려서 고리 만들고 얘 꼬랑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던 시트밴드, 그죠? 두겹고정 매듭. 여기에서 관건은 얘를 좀 짧게 만드는 거예요. 얘의 장점이 있죠. 얘를 많이 쓰는 이유,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얘가 좋은 점은 뭐예요? 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를 빼서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관건은 여기를 좀 짧게 해서 하중을 꽉 받아보면 얘가 엄청난 하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보지점에서 통과돼서 하게 되면 강도는 두 개의 합친 강도예요. 근데 여기서만 지금 하나의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 학보지점 모르는 학보지점 있으시면 아시는 분들은 서로 좀 하시고. 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맞는 기능을 내가 여기서 그 학보지점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우리가 이 슬링이 지금 이거는 1인치 슬링이거든요. 이 1인치 슬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그 구조용 슬링으로 봐야 되고요. 강도가 가장 세요. 그리고 이거에서는 요 한 줄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줄을 걷게끔 돼 있어요. 500kg 단위로 줄을 하나씩 걷게끔 돼 있고요. 보통 이 줄이 좀 1인치가 아닌 것들은 3줄, 2줄짜리는 거의 안 쓰시는데 3줄짜리가 구조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폭이 좁은 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뭐 무게도 많이 안 나가는 데다가 사용하고 버리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1인치 슬링을 항상 구매를 해서 쓰시는 게 강도가 약 한 19캔 많은 것들은 최단 17에서 19캔 정도는 강도가 나옵니다.